안녕하세요. 고구마자매의 아빠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MDD 방어법 한 부분을 좀 업데이트 해볼 거예요. 바로 지갑의 사용에 관한 건데요. 기존의 지갑 사용법 제가 V1.1 업데이트해서 소개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몇 가지 부분을 업그레이드해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V1.1 업데이트 내용은 바로 지갑의 사용법이에요. 자, 업데이트 하는 이유는요, 제가 항상 이 MDD 투자법 소개를 하고 나서 고민하던 내용입니다. 요 영상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었어요. 가장 큰 약점이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리만 사태 때와 같이 마이너스 50% 이상 되는 MDD에서 TQQQ의 가격이 장기간 횡보를 할 때, 이 MDD 투자법은 전고점 회복이 전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고점 회복까지 어, 거의 마냥 기다리기만 해야 되죠. 이리만 사태 같은 경우는 거의 2년 이상 되는 기간을 투자 이벤트 없이 그냥 손 놓고 있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간 때문에 제가 항상 고민이 많았는데요. 자, 어, 시청자분들 중 한 분께서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이정민님께서 뭐라고 해주셨냐면, 여기 저 같은 경우는 지갑을 운영 중에 있고, 자, 그 다음에 MDD-50%인 상황에서 그 시점을 정고점으로 잡고, 어, 따로 시트를 만들어서 다시 MDD 방어법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보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다 생각이 들어서 계속 제가 머리 한켠에 이제 담아두고 있다가, 최근에 백테스트를 끝내고 이제 제가 업데이트를 드리는 거예요. 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자, 마이너스 50% 이상 된 MDD, 현금풀이 다 소진된 상황이죠. 그 시점을 이 마이너스 50% MDD를 전고점으로 잡고 나서요, MDD 방어법을 진행을 하는데, 그거를 현금풀이 아니고, 모아두었던 지갑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MDD 마이너스 50% 다시 돌아왔을 때 지갑을 다시 채워주는 거죠. 요게 핵심이에요. 자, 원래 V1.1에서는 이 지갑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제가 추천을 드렸냐면, 자, 정고점 갱신 후에 추가 상승돼 TQQQ를 매도해서 지갑을 채워주죠. 자, 계좌 총액의 20% 정도까지 채워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MDD-50% 이상에서 현금풀이 다 소진된 이후에 이 지갑을 이용해서 다음 예시같이 분할 매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갑을 이렇게 나눠서 들어간 다음에 이제 리밸런싱은 전고점 회복이 돼야 하는 거였잖아요. V1.1은. 그렇기 때문에 어, 하락장에서 횡보를 할 때는 전고점 회복까지 마냥 기다려야 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요번에 이 V1.2로 업데이트를 해볼 건데, 자, 이 부분은 똑같아요. 전고점 갱신 후에 추가 상승 때 일단 TQQQ를 매도해서 지갑을 채워줍니다. 자, 원래 20%였는데 제 계좌 총액의 15%까지 채워줄게요. 15%까지 채워주시고 MDD-50%가 왔을 때 그 가격을 지갑 운영의 전고점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새로운 MDD 방어법을 지갑을 이용해서 실행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TQQQ 전고점이 100이었습니다. 마이너스 50이 되면은 마이너스 50% MDD이기 때문에 현금풀이 소진이 됐겠죠.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50 MDD인 TQQQ 가격 50이 새로운 정고점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갑을 이용해서 똑같은 매수 가이드를 사용해서 MDD 방어법을 진행하시면 이론적으로는 처음에 저희 매수 가이드가 마이너스 50%까지 커버가 되니까 마이너스 50 MDD가 이 50이 새로운 정고점이 되면 이론적으로는 마이너스 100%까지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50% MDD로 다시 돌아오면, 즉 지갑을 사용해서 실행했던 MDD 방어법의 전고점이 돌아오면 다시 지갑을 계좌 총액의 15%로 다시 채워주는 겁니다. 자, 이 V1.2의 장점은 뭐냐면요. 자, 왼쪽에 보시는 이 MDD 그래프는 TQQQ MDD
제가 백테스트를 항상 진행하는 요 2003년부터 MDD 중에서 리만 사태가 끝나는 시점까지를 따온 거예요. 바로 요 시기에서 장점이 드러납니다. 자, 리만 사태 같은 하락 횡보장에서 전고점 회복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2007년 10월부터 시작하는데 이게 2013년 7월에 끝납니다. 5년 가까이, 요 한 사이클이 5년이에요, 5년. 자, 이렇게 회복이 오래 걸리는 사이클이더라도 이 V1.2를 사용하면 지속적인 투자 이벤트가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엄청난 MDD를 찍죠. 여기 마이너스 90%까지. 그런 다음에 회복할 때 얘가 그냥 일직선으로 회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회복을 하는데, 즉 겨우 마이너스 50%까지 올라왔다가 얘가 다시 거의 70%까지 다시 떨어집니다. 허무하겠죠. 계속 기다리기만 할 때에는. 근데 V1.2는 마이너스 50%에서 다시 지갑을 채워주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50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마이너스 70까지 떨어지더라도 추매의 기회가 생기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V1.2를 한눈에 보도록 할게요. 자, 똑같은 MDD 그래프인데, 그럼 1라운드는 뭘까? 1라운드는 이제 현금표를 사용해서 진행되는 요 부분이죠. 자, 즉 마이너스 50% MDD까지는 1라운드가 현금풀을 사용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게 리만 사태의 시작이고, 여기서 내려가다가 마이너스 50%를 찍고 드디어 이제 2라운드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00% MDD까지는 이 지갑을 사용한 2라운드 MDD 방어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2라운드는 어디까지 진행되겠어요? 바로 TQQQ가 마이너스 50을 다시 회복한 다음에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전고점 회복할 때 바로 이 시점까지가 2라운드가 되는 거죠. 자, 만약에 V1.1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자, 여기서 1라운드에서 현금풀 매수 들어가죠. 현금풀 소진하고 지갑에 있으셨으면 아마 요 정도 포인트에서 아마 지갑 매수가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요 이후에 거의 2년 이상 아무것도 안 하는 시기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막판에 길고 긴 인고 끝에 TQQQ가 전고점 회복을 했을 때 현금풀 리밸런싱이 일어납니다. 자, 요게 V1.1의 상황이고, V1.2는 어떨까요? 자, V1.2는 1라운드 때 현금풀 사용해서 매수가 들어가는 요 구간, 나의 마이너스 50% MDD 찍는 순간 그게 끝나겠죠. 그럼 지갑 매수가 들어가는데, 보시면 마이너스 50%에서 더 하락했다가 다시 마이너스 50%까지 왔을 때 지갑 리밸런싱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다시 지갑을 채워주기 때문에 이게 다시 떨어졌을 때 여기서 또다시 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또 리밸런싱 들어가고 이제 계속 떨어지면은 지갑을 사용해서 이제 MDD 방어법을 해주시다가 요게 50% 돌았을 때 여기 다시 또 리밸런싱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때 또 계속 리밸런싱과 추가 매수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TQQQ가 비로소 전고점 회복했을 때 현금풀 리밸런싱까지 마치는 게 V1.2의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V1.1처럼 손 놓고 기다리는 게 뭐 나쁜 것만은 아니지 않을까요? 이런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정말 V1.2가 수익률 측면 또는 뭐 MDD 방어 측면에서 효과가 더 좋은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백테스트를 진행하고 요거를 업데이트 드리는 거예요. 자, 요 그래프는 자, V1.1과 V1.2를 각각 백테스트해서 겹쳐 놓은 것입니다. 바로 요게 그 리만 사태의 시작이고요. 그런 다음에 이게 리마스터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아주 근소하게나마 MDD 방어도 좀 더 잘 되고 최종적으로 끝났을 때 수익률을 좀 더 앞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MDD 감소 효과는 리만 사태 최저점에서 V1.1이 마이너스 83%였는데 V1.2는 마이너스 77% 정도로 소폭 감소를 했고요. 자, 수익률 증가도 있었어요. 백테스트 기간 동안에 1.1은 818%의 수익률이었는데 V1.2는 730%의 수익률이었습니다. 연평균 수익률로 이거 환산하면 연평균 약 1.2% 정도 수익률이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수익률이나 MDD 방어보다 더 중요한 장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TQQ 전고점 회복이 굉장히 묘연해 보이고 굉장히 하락장이 길어서 힘들 때에도 그나마 지갑을 계속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락장을 버티고 계속 투자를 계속 해나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몇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지갑 최대액을 제가 계좌 총액의 20%에서 15%로 줄였어요. 이걸 줄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MDD-50이 오면은 TQQQ 평가액도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태죠. 그리고 지갑의 증액, 지갑을 이제 채울 때는 보통 상승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이걸 15%까지 채워두면은 이거는 나중에 하락장에서는 상당히 큰 비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원래 현금풀 비율인 30%의 반 정도 수준인 15% 정도로도 충분히 아까 백테스트에서 보시듯이 괜찮은 방어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50% MDD는 요거 자주 오지 않는 건데 여기에 또 너무 많은 지갑을 할애하면은 또 수익률을 좀 저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15%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저는 방어법에도 이제 이 방식을 적용하고 혼합법의 방어법 부분에도 이제 적용할 예정이에요. 즉 혼합법에서도 지갑을 저는 이제 사용하려고 고려 중입니다. 다만 이제 혼합법은 원래 현금풀 비율이 좀 작잖아요. 자, 원래 현금풀 비율이 전체 계좌 20%죠. 방어법은 30%인데 왜냐면 이제 6대 2대 2에서 이만큼이 현금이니까요. 그래서 제 계좌 그 지갑의 최대액도 계좌 총액의 10% 정도로 설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 업데이트 되면은 이제 마이너스 100%까지 그 매수 가이드를 다시 짜야겠죠. 그 구글 시트 업데이트는 이제 정말 그 시기가 오면은 제가 업데이트를 해서 여러분들께 뭐 커뮤니티 글로든지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당장은 마이너스 50% MDD 이게 뭐 빠른 시일 내에 올 것 같진 않으니까 이건 천천히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V1.2 업데이트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뭐 이거를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따라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뭐 기존 방식대로 진행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어, 전략을 소개해드린 입장에서 알려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 백테스트하고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렸어요.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